네, 안녕하세요. 박호연입니다. 이 동영상은요, 동국대 신윤순 교수님과 함께 PT를 만들고 강의 강좌를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와 원리와 응용. 네, 생성형 AI의 원리와 응용. 아, 제가 말이 조금 꼬였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원리와 응용.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응용, 그 다음에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뤄갖고, 네, 한 건데, 오늘 강의 같은 경우, 지난 시간이랑 지지난 시간 계속 어렵잖아요. 기계학습하고 딥러닝.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내가 하는 거랑 맞고 있어. 그러고서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와 연구 양쪽에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갖고 맞춰갖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러티브 AI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요, 정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 법, 윤리 쟁점으로 해가지고 볼 건데, 자, 우선요,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 네, 먼저 이 부분부터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생성형 AI라는 게,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 GPT도 이제 생성형 AI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률 분포를 학습해왔고 새로운 샘플을 어떻게 생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요 기계학습이나 그 뭐였죠? 딥러닝 그렇죠. 그 두 가지는 프레딕션이 아니고 프레딕션이었죠. 근데 이제 예측이 아니에요. 예측이 아니고 이제 제너레이션 축으로 가서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겠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데 목표가 아니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중심 구조를 생기는 게 이제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관련돼 가지고 필터링 했을 때도 뭐 자동으로 해주는 뭐 생성형 AI로 해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챗봇 자체가 이제 생성형으로 해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잘할까 그 부분에 궁리해가지고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 원리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 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라든지 그 이미지의 이제 통계적 규칙을 근사해가지고 그 분포에 대한 샘플링 방식으로 해갖고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새로운 지점을 선택해서 샘플링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포인트라면 포인트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AI에서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패턴을 재현을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그 결과물로 생성을 시킬 것이냐 그 확률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AI는 사고 판단 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확률 패턴들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의미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AI 동작이 어떻게 돼요? 네, 프리트레이닝에서 이제 파인튜닝으로 해가지고 그 체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대규모 데이터에서 이제 기초 분포랑 언어 규칙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특정 도메인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 특정 도메인을 어떻게 맞춰가지고 미세 조정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부분에 차관을 대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이 아무래도 미세 조정하면서 최대한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도메인이, 쓰고 있어요. 네. 저도 이와 관련된 연구로 계속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로 이제 모델의 광범위한 지식과 확률 분포를 기초로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이나 이제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그 모델을 어떻게 정교하게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성능과 활용도를 높여갖고 진행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성 과정은 이제 언어나 이미지의 규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근사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처럼 의미를 이해하거나 의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네.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계적 패턴으로 해갖고 어떻게 재현하고 조합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성형 모델하고 판별형 모델을 어떻게 두는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판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해가지고 확률을 맞히는 모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가 어떤 y인지 경계를 학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y를 예측하는 그 확률을 네,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주어진 x가 어떤 y인지 경계를 학습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판별형 모델이라고 좀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아예 통째로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학습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분을 또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X 자체를 모델링해서 또 X 자체를 또 새롭게 또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뭐에 기반해서 진행한다 그랬죠? 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강조하려고 확률은 해갖고 넣은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판별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건부 확률, 네, 확률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이제 Y의 확률을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그 경계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아무래도 타겟팅, Y를 예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스팸 메일이라든지 정색 메일, 뭐 주택 가격 예측이라든지 뭐 ANN, 뭐 아니면 SBM, 로지스틱 회계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거의 거진 기계학습? 네, 기계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모델은 그 학습 자체를 아예 통째로 해버려가지고 그 확률을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하고 해서 새로운 샘플을 그 생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확률은 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기계학습이든 딥러닝이든 생성형 AI든 뭘 넣어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랬죠. 네. 입력을 먹고서 제가 오죽하면 먹는다고 이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좀 하라고. 네. 아예 인풋을 확 먹어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뭐 딥러닝을 하든 기계학습을 하든 아니면 생성형을 하든 그에 따라 가지고 아웃풋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지금까지와의 모델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데 목표를 둔다는 거죠. 네, 이제 데이터를 창조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창조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물론 수치로도 하긴 하지만 좀 LMM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 랭귀지 모델을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자체를 또 스몰링으로 뭐 SLMM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조금 둬서 지금 그 GPT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게 그 SLMM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 LMM이라는 게 네, 끊겨서 미안합니다. 그 대규모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라우드, 뭐 생성형 AI 등 뭐 챗봇을 구동하는 핵심 기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몰 LMM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는 그 자체 규모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M에 해당돼 갖고, 네,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아무래도 대규모죠. 그래서 그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LM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확률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는 확률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문맥을 전체를 이해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큰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그 부분 갖고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LMM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어를 예측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해갖고 문장과 문단을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M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문장 전체로 이제 단어 간의 문맥적 관계를 갖고 한 번에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네, LMM 해서. 자, 그래서 이 발전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초기에 이제 오토 인코더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2014년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GPT-3, 그리고 현재는 이제 디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표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간은 이제 적대적 생성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생성자와 이제 판별자의 경쟁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짜를 만드는 G랑 이제 가짜를 잡아내는 D 해가지고 생성자랑 판별자가 있었을 때, 네. 그 부분을 이제 서로가 경쟁하면서 품질로 비약적으로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그 부분을 둬가지고 진행하는 게 이제 간인데, 제너레이터랑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신경망을 갖고 이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래도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조 집행범으로 이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여를 시켰어요. 일단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조 집행범이라고 둘게요. 네. 네. 진짜 똑같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판별자를 속이는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별자에게 가짜라고 판정받을 때마다 정교하게 그럴듯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 위조 집행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뒀어요. 네. 그 다음에 판별자 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뭐 간별사, 뭐 그 부분을 둘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진짜 데이터셋에서 온 건지 아니면 생성자가 만든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이제 판별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찰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어가지고 네, 비유를 해서 두었어요. 그래서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에 속지 않고 구별 능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네트워크가 반복적으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생성 품질에 극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다? 적대적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여기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G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D한테 보냅니다. 네, 판별자에게 보내고 그 판별자는 그걸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G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네, 생성자한테 피드백을 줘요. 위조 집행범한테 줘가지고 둘이서 경쟁을 막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어난 만큼 구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적대적 학습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네트워크가 계속 실력이 올라가요. 성능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품질이 계속 개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간입니다. 간의 역할이고, 대표적인 예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딥페이크가 여기서 이제 기술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뭐 스타일 변환이라든지 전부 다 간의 활용 사례예요.
근데 GPT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거라는 거죠. 알고리즘이. 네, 초해상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간의 활용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간의 특징과 한계를 보자면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모델 콜랩스라든지 뭐 학습 불안정, 일관성 문제 이 한계가 이제 해결한 구조가 이제 디퓨전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트랜스포머. 아까 전에 LMM 이야기하다가 네, LMM 더 나아갈까 하다가 보니까 뒤에 트랜스포머 있는 거 보고 끊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트랜스포머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이 트랜스포머가 네, 기계학습 때도 나오고 딥러닝 때도 나오고 지금 생성형에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전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GPT 등장 기술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텐션에 두었다면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 셀프 어텐션이 무엇이냐? 전체 문맥을 이제 병렬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계산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부분을 깊게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의 그 핵심 메커니즘인데 이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RNN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질적으로 조금 장기 의존성 문제, 기억상실증 기억하시죠? 네, 그 문제가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먼 거리의 문맥도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했었을 때, 이제 셀프 어텐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한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랑 이제 중요도를 봤을 때, 병렬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문맥적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GPT의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GPT 약자 꼭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Generative Pre-train Transformer 이렇게 약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모든 토큰 간의 상관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GPT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갖고 하고 장기 의존성 문제 부분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GPT가 갖고서 이제 GPT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갖고 생성형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뒤에 써져 있을 거예요. 네, 트랜스포머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미세 조정을 해서 다음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여러분들 채팅할 때 보시면은 얘가 내 마음을 알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패턴이라든지 히스토리를 갖고 그 부분을 갖고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뱉어내는 거예요. 네, 답을 뱉어낸다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역할로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T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 모델로 해갖고 그 대규모 사전 학습이라든지 아예 사이트를 통째로 한 상황이었죠. 처음에 나왔을 때 2022년, 2023년, 네, 2022년에 나왔을 때 데이터들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째로 학습을 시켜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사전 학습이 된 거예요. 이미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걸 이제 사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두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목적 기반으로 파인 튜닝, 네,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GPT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프리트레인하고 파인튜닝 이야기 하자면 프리트레인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사전 학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방대한 지식이라든지 언어 패턴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 부분에 차관을 두고 있고요. 미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어떻게 둘 것인가 소량의 데이터로 해 가지고 미세 조정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 원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음 기반, 확률적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사고나 감각을 갖고 AI가 추측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라든지 그 인풋 데이터를 갖고서 그 인풋 데이터를 이제 어디서 프로세싱? GPT에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답을 뱉어내는 거예요. 아웃풋으로.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정말 주옥같이 썼는데 그냥 넘길까봐 이야기합니다. 네, 출처 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GPT 같은 경우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 모델로서 대규모 사전학습과 목적 기반의 이제 파인튜닝 구조로서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해갖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이제 GPT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GPT가 쓰는 그 파라미터가 대규모예요. 제가 기계학습할 때 CPU, GPU, TPU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걔랑 마찬가지로 딥러닝도 기계학습에서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를 왔을 때 파라미터가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 파라미터가 GPT가 수천억 개를 써가지고 거의 인간 가까이 그 높은 수준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생성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그 확률 분포로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GPT의 생성 과정,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GPT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반복적으로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배가라고 했을 때 고플 것인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는 배가 고프다를 많이 쓰죠. 네. 아니면 나는 배가 아프다로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확률 분포로서 이제 GPT가 체크를 해가지고 프롬프트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상황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토큰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확률 분포에서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 방식을 이제 다양성으로 둬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두고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이제 그레이 서치라든지 샘플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두는 거를 두고 있고,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성으로 해서 랜덤성을 둬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고 토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반복 생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요. 반복을 하면서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해갖고 그 언어 이해를 이제 확률적 생성으로서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출력은 결국에는 지식이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데이터에서 학습한 그 확률적 언어 패턴을 가지고 그 기반을 해갖고 출력을 생성하는 게 이제 GPT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 나와요. 디퓨전은 이제 최신 그 이미지 생성에 대한 이제 최신 표준인데, 정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에 이제 노이즈를 넣는 과정이 되고 인풋을 하는 과정이 되고, 역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복원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디코딩 과정과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다라는 점이 있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복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섞인 상태에서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원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 모델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달리라든지 이미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해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보자면은 이제 노이즈 제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학습이 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어떻게 스테이블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훨씬 높은 품질로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다? 제어하는 걸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디퓨전 모델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응용 분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텍스트 생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많이 쓰셔보셨을 거라고 봐요. 채팅이라든지 아무래도 과제 했을 때 한 번씩 써봤을 거라고 보는데,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축으로만 딱 강조해서 네, 두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GPT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생성은 이제 산업 전반에 이제 확산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약이라든지, 코드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구조를 이제 확률 기반으로 해갖고 좀 체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시는 또 이제 이미지 생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스트 스타일 모방 해가지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과 이제 광고라든지 게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시각 자료를 생성할 것인지 차관에서 진행되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 의료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기존의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 그렇게 그 학습할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환자가 생겨야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다 생성을 해서, 네, 경우의 수를 생성해가지고 좀 더 의료 분야에 좀 확장을 시키는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하고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AI 작곡하고 이제 음성 합성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 스피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내 목소리, 요즘은 이제 자신 목소리도 AI를 통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요. 뭐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GPT라든지 제너러티브 AI를 통해 갖고 이제 아예 그 말투를 학습을 시켜 갖고 외국어로 아예 통역을 해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텍스트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도록 나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 목소리 클로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제죠, 말 그대로. 복제를 해서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제한 거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문장을 그대로 읽게 만드는 AI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더빙,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뭐,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뭐, 한글로 해갖고 뭐, 통역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 오디오북이라든지, 뭐, 자판만 잘 쓰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텍스트만 잘 쓰면 되니까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보 생성, 편곡, 뭐 여러 가지 쓰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요즘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티모달. 네.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 플러스 음성을 전부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네. 융합 AI로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다른 종류 데이터를 합쳐도 그냥 모달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합쳐져서 융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그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텍스트 투 스피치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융합으로 볼 수가 있겠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 GPT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봐요. 네, 많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뭐 GPT도 좋지만 뭐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것 같고요. 네,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죠. 뭐 그 경우가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소라 같은 경우가 이제 네, 텍스트 설명에 따라서 이제 고화질 비디오 클립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가지고 이제 텍스트 하는 경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캡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지를 분석해요. 입력된 그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텍스트 문장을 만들어 갖고 생성하는 거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나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요, 단일 모달리티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모달리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음성이면 음성, 그렇게 집중을 했다면 현재는
융합이나 멀티로 하는 이제 멀티 모달리티로 들어와가지고 네, 진행을 하는데 이 멀티 모달 생성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이 트랜스포머는 네, 까먹지 말라고 아주 트랜스포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기 다른 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동일한 인베딩 공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변환해가지고 학습하고 처리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파트 4 생성형 AI와 이제 저작권 개인정보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뤄보자면 이제 첫 번째 이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학습이 복제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AI가 크롤링된 데이터를 읽고서 이제 패턴을 추출하는 행위가 이제 저작권상으로 복제인지 여부가 이제 국가별로 계속 논쟁 중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네, 국가별로 보는 그 논점이 달라요. 네. 법적 쟁점 초점으로 볼 때 뭐 이때 이제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델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디까지 가냐면 생성물의 소유권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이 생성물의 소유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이제 핵심으로 해가지고 AI는 창작 주체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 흐름이고 이제 사용자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경우. 네. 근데 문제 부분을 보면은 쟁점들이 너무 많아서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긴 한데, 개인정보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르죠. 네. 이 부분은 이제 해킹이라든지 보안 문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슬픔 문제들이 네,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뭔가 제가 좀 시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논쟁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모델 개발자라든지 프롬프트가 누구시냐, 그 다음에 원 저작자가 누구시냐,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소유권 후보군이 이제 개인정보 문제로서 계속 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생성형 AI가 아직 나온 지 5년,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한지, 네. 뭐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좀 편하게 진행한 지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어요. 2022년 후반부에 나왔거든요. 11월쯤에. 네, 그때 GPT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GPT-3부터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적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국가가 이제 창작 주체로 인정 안 하고 이제 어떻게 기여도를 둘 것인가 그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네,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물, 창작물의 문제, 뭐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생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성에 대한 재생성에 대한 문제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딥페이크죠. 딥페이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음성 클로닝으로 해가지고 딥페이크는 이제 음성 클로닝이나 두 가지가 이제 좀 위험성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 패턴으로 해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비디오로. 네. 조교 학생들이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장의 핵심 정리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그 생성형 AI의 원리는 무엇이냐? 확률 분포다라는 거와 그리고 샘플링 구조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원리는 이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학습해가지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생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AI가 이제 정답 예측으로 진행을 했다면 생성형 AI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생성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배웠습니다. 간도 배웠고요.
셀프 어텐션 기반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머가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트랜스포머. 저한테 배웠다 그러면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트랜스포머 이 부분 오늘 배운 강좌에선 트랜스포머만큼은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GPT 약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GPT의 약자 아까 뭐라 그랬죠? 네,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 해서 제너러티브 생성하고 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겠죠.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을 하고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사용하는 핵심 신경망 구조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예측을 이제 확률 기반으로 해갖고 무작위성으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이제 GPT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 최근에 이제 뜨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이미지 부분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이라든지 윤리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뭐 음악, 음성, 뭐 멀티모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개인정보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 개인정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웠어요. 네, 뒤로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좀 복습을 하자면 프리트레인으로 샘플링 했고 뭐 여러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퓨전 모델, GPT,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간, 그 다음에 생성형과 이제 판별형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형 AI와 원래 응용 여기까지 두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GPT 약자는 그래도 알아둡시다. 네, 저한테 배웠으면 그래도 좀 알아둡시다. 뭐였죠? 다시 한번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 해서 제너러티브 생성하고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하고 트랜스포머 그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모델로 해갖고 그 신경망 구조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GPT의 네, 약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트랜스포머 네, 딥러닝에도 핵심, 생성형 AI에도 핵심으로서 이제 메커니즘으로 쓰고 있는 신경망 구조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의 원리와 응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